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에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요청하거나 이 자리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취재진이 궁금했던 이유, 문 전 대통령이 그제 국민임명직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우수석한테. 김경수도 사면하는 사람이 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명치도 없고. 그 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아마 그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치인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속속 들어섭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데 범죄 내용과 형기, 수용 태도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최종적인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면위는 논의 끝에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사면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형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대통령 결단이 남아 있지만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사면 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역시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당 측이 사면 복권을 건의한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정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특별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도 그때 판가름 납니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올린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결국 이 대통령의 몫인 겁니다.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 대통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조국혁신당은 물론 일부 종교계와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조국 전 대표의 사법 족쇄가 풀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미칠 파장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우려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진보 진영 내 유력한 차기 주자의 등장은 임기 초반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면 대상을 놓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막판 고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과 여론전도 예상되는 만큼 휴가 복귀 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금 뭐 국민정서라든지 아니면은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느냐 이 부분에서 이번에 사면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국 전 대표의 어떤 관련된 혐의와 그 혐의가 확정돼가지고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잘못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잘못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도 건드린 면이 있고요. 네. 그런데 모든 어떤 법적 책임은 그와 비례하게 전 져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배우자가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은 의사면허가 어쨌든 취소됐습니다.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고요. 친동생도 징역 3년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어쨌든 2년을 확정되어서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개혁의 앞장을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조국 전 대표 혼자서 뭐 실형을 산다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뭐 혼자 산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혐의가 다르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어떤 비례에 맞지 않는 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네. 형기를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심, 4실심 유죄가 나온 직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창당을 해서 출마를 했고 배지까지 달았고요. 또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접견을 하고 심지어 출판까지 하면서 거의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 사면을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혐의가 아니라 입시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표창장까지 위조를 해서 딸을 의대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에 대해서는 대리 시험까지 쳤다라고 해서 그 메신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기 반도 안 채우고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어떤 전국의 그런 주도권과 권한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한마디만 들으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좀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가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이 정당,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원내 3당이 됐어요. 12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것처럼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12석의 정당을 만들어준 것도 사실 적지 않은 민심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는 저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때 탄핵에 반대하면서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표에 매달리지 마라.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서초동까지 모인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지금 창당을 한 것이고 그분들의 일부 지지가 있다라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한 지금 중도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최초로 20%대까지 떨어졌던 것도 조국 사태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 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